그 시술의 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홈케어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득한 생각보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안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자, 우리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울서맞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신 분들 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시술의 힘도 중요하지만 집에서도 되게 사소하지만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홈케어 루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조적으로 맞춰주셨을 때 이런 시술빨도 잘 나오고 시술 효과도 되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휴직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워킹맘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생각보다 이제 동창회 가면 되게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집에서도 엄청 열심히 홈케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생각보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진료 보다 보면은 생리 직전에 턱 부위 여드름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가슴 아프게도 이 피부결과 멀어지는 거예요. 생리 주기에 맞게 화장품을 써주고 관리를 따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생리 직전 그리고 생리 중 생리 후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맞춤형 해주는데 피부결이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지 폭발하는 생리 전 단계. 이 경우에는 피지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유기농 녹차가루 반 티스푼을 폼 클렌저에 섞어서 롤링을 해주시면 개기름, 땀범벅, 그리고 모공 이런 부분에서 디톡스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선정을 하는데 분말이 고우면서 유기농 제품이면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는데요. 제품은 이걸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차에는 EGCG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한데요. 녹차의 폴리페놀은 피지량을 줄여주고 강한 살균 작용으로 여드름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거기다가 보습과 주름 예방 등 항산화 효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 다음으로 얼굴 후끈후끈한 생리 직전에는 바로 진정 관리 들어갑니다. 이때는 기능성 화장품을 좀 씌워주고 진정 위주의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피부과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검증된 제품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시카 크림으로 유명하죠. 라로슈포제의 시카플라스트 멀티 리페어 크림입니다. 저는 멀티 리페어 크림 종류가 좋던데 또 어떤 분들은 멀티 밤 종류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분은 동일합니다. 판테놀은 피부 재생과 피부 보습, 상처 치유에 탁월한 성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병풀 추출물, 피부 진정 재생의 또 대명사죠. 특히나 이 병풀 추출물의 일종인 마데카 소사이드도 같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우리가 생소하기는 한데 징크, 우리 아연이라고 하는데 징크 성분은 여드름, 염증 개선, 상처 치유, 거기다가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요. 마지막으로 히알루론산, 보습과 재생 성분으로 유명하죠. 이것까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 재생에 정말 저는 탁월한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리페어 크림. 네, 이 제품은 인공향료 그리고 파라벤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민감성 피부에 사용을 해도 자극 없이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분으로 밤 타입도 있으니까요. 올리브영에서 직접 내 피부에 테스트 해보고 어떤 게 더 내 피부에 맞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알러지 있거나 피부염 나시거나 피부 뒤집어졌을 때 원장님 이제 저 뭐 발라야 돼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스킨 토너 이런 거는 좀 생략하시고 내가 평소에 썼던 것 중에 제일 순한 세럼 바르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크림으로 이 제품을 바르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진정 모델링 팩도 해주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보통은 20분 정도 모델링 팩 올리시고 3일 연달아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피부 열감을
맞추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마치 크라이오 냉동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쿨 모델링 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민트가 들어있어서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주의하실 점은 마스크팩도 자기 피부에 맞는 거 한 가지 정도만 선별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팩 하나의 성분이 30개 이상이에요. 이것저것 다 사용하면 피부에 화학물질이 100개, 200개 너무 많이 노출돼서 더더욱 민감해지시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쳐있는 생리 중에 우리 보습 영양 착색 관리 들어가시는 게 좋은데요. 여드름이 소강 상태가 되면서 안색이 노랗게 창백해지고 피부는 건조해지죠. 거기다가 트러블이 있었다면 트러블 착색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성분을 말씀드리면 히알루론산 성분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그리고 각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성분, 라하나, 바하나, 아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선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요, 라로슈포제의 멜라비 세럼입니다. 이 세럼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 10%, 그리고 라하, LHA라고 써있죠. 이게 각질 제거 성분 중에 가장 순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멜라실이라는 좀 특이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2023년도에 세계 피부과 학회에 발표한 색소 침착 개선 관련한 로레알사의 새로운 특허 취득 원료 성분이 되겠고요. 건조성, 그리고 지복합성, 민감성, 그리고 여드름성, 이 모든 피부에 사용이 적합하는 것으로 테스트가 완료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피부 광채 만족도가 상당히 좋았고요. 피부 결 상태가 많이 개선이 되고 색소 침착이 개선이 되는 것을 느껴서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생리 시기에 따른 관리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면요. 피지 폭발하는 생리 전에는 피지 관리, 특히 녹차 클렌징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생리 직전에 얼굴 후끈후끈 달아오를 때는 진정 관리, 기능성 화장품 중단하시고 시카 재생크림, 그리고 진정 고무팩, 그리고 지쳐있는 생리 중에는 보습, 영양, 착색 관리, 그리고 생리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정상 피부 돌아오시면 그때부터는 기능성 관리,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백이나 탄력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비타민 A, B, C 있죠. 비타민 A 레티놀 계열, 비타민 B 나이아신 아마이드, 비타민 C, C 페룰릭 엑시드 이런 것들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피부결 케어의 핵심은요, 뭐니 해도 세안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세안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질 때 살살, 그리고 톡톡 이런 식으로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림 보시면 장벽이 약화되게 되면요, 결국 장벽 사이로 수분이 소실되게 되고, 결국 수분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 탄력이 소실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메이크업 리무빙 할 때 어떻게 지우세요?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에 축축하게 적신 화장솜으로 살살 문질러서 제거하시고, 나머지는 리무버 묻힌 면봉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클렌징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살살 지우는 게 좋고요. 얼굴 물기는 수건으로 톡톡톡 찍어내듯이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만 이렇게 대었다 떼는 느낌으로 하시고, 무조건 하루에 2번은 세안하시는 게 좋고, 꼭 손을 깨끗하게 씻고 세안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어떤 분들은 따뜻한 물로 하고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고 그럼 모공이 다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체온과 같은 물로 씻는 게 가장 자극을 덜 수 있고요. 보통은 아침에는 1차 세안까지 하시고 저녁에는 2차 세안까지. 선크림만 발랐어요. 그래서 1차만 해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미세먼지, 피지, 노폐물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2차 세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피부결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는 또 보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셔서 300, 400씩 드시는 분들 있는데 2리터 채워야 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몸이 오히려 붓거나 속이 답답해져서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또 만성으로 물 안 드시는 분들은 하루 1리터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보시고, 그런 분들 중에 커피나 술,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피부 수분이 다 날아가서 모공 탄력 완전 노화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만성 습관이 정말 교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리쥬란 한 달 간격으로 3번 기본적으로 맞으시고, 원장님 감독하에 이러한 안 좋은 습관, 피부의 수분을 날아가게 하는 습관을 좀 교정을 해보시는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부결 악화되는 가장 나쁜 습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명드릴 게 많은데 손톱으로 밀거나 직접 압출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중 한 명이 과거에 저였는데요. 작은 뾰루지는 여드름 패치 붙이고 주무시고, 큰 염증은 피부과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얼굴 손으로 절대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다 착색되고 여드름 계속 옆으로 번지잖아요. 다 아시죠? 그래서 손 정말 자주 씻는 거 중요하고요. 화장대 깨끗이 정리하는 거, 우리 고현정 배우도 그 얘기 하셨는데, 메이크업 브러쉬 정기적으로 세척하시고, 그리고 여름에는 모낭염 방지하기 위해서 퍼프를 2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백 주름 기능성 화장품 매일 계속 바르는 분들 있죠. 한꺼번에. 절대 안 돼요. 피부가 민감하거나 생리 때나 뭐 이랬을 때는 더 예민해지거나 더 따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이 괜찮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좋고, 기능성이 뭐야? 무조건 진정 관리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고, 화장품 개수를 확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비타민 A, 레티노이드 계열이나, 그리고 비타민 B,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비타민 C 한꺼번에 3개 다 바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 동생도 그렇게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얼굴에 뾰루지 트러블 막 올라와요. 그래서 주로 비타민 B와 비타민 C는 오전에, 그리고 비타민 A 그리고 판테놀은 밤에 그렇게 바르시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독소 배출한다고 찜질방이나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피부에 열이 오르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차가운 진정도 예민하거나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정 모델링 배 20분 미온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귀티 나는 피부결에 대해서 어떻게 홈케어 방법 하는지 정말 자잘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 좀 설명드렸는데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힘들진 않으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피부결이 정말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동안 멘토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